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해 볼게요. 오늘 11강 할 차례고요. 기초 심화반, 지금 현재 십성 조합론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들어갈 십성 조합론은요, 사주에 인성하고 식신상관이 있을 때, 뭐 붙어 있으면 작용력이 좀 더 강한 거고, 뭐 떨어져 있으면은 그 중간에 껴있는 다른 글자에 의해서 작용력이 좀 더 바뀔 수 있는 거고. 자, 인성하고 식신상관. 사실 이런 식성조합들은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사주에 인성 들어있고 없고, 대부분의 사주에 뭐 3명 중에 2명은 인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3명 중에 2명은 식신이 있겠죠. 식신상관이. 그렇게 치면은 5명 중에 4명이 인성, 식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개 중에 인성만 있고 식신이 없거나, 뭐 식신상관만 있고 인성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 둘 다 없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이렇게 둘 다 없는 경우는 한 15명에 1명이나 한 20명에 1명 정도?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뭐 5명 중에 3명 정도는 사주에 인성, 식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은 뭐 한 5명에 1명이나 6, 7명에 1명이 있고, 이게 한 칸이나 2칸으로 떨어져 있거나 또는 천간지지로 위아래로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게 거리가 가까우면 작용력이 좀 더 강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작용력이 좀 덜하고, 뭐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옆집에 있으면 매일매일 얼굴을 볼 가능성이 높고, 저 서울 부산 떨어져 있으면은 어쩌다 주말에, 아니면 피서지에 놀러 갔다가 그만 3일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된다 안 된다라는 이분법적으로는 계산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세상에 거의 없어. 뭐 한 70% 된다, 60% 된다, 50% 정도 된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돼. 확률이 높다, 확률이 낮다, 작용력이 강한 편이다, 작용력이 약한 편이다. 어떤 대운에선 작용력이 없었는데 어떤 특정 대운에선 작용력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치면은 설사 무인성이나 무식상이라고 하더라도 대운에서는 다 만나게 되니까, 대운에서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성하고 식신상관이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 자,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관계. 교육 문화의 별. 타이틀을 교육 문화의 별로 달았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죠. 인성은 인푸트 기관이고요. 식신상관은 아웃푸트 기관이에요. 컴퓨터의 인푸트 기관 뭐죠? 뭐 하드디스크, 뭐 플로피 디스크, 뭐 외장 하드. 이거는 컴퓨터 본체에 정보를 집어넣는 기관이. 그 후에 입력 기관 하면은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애들은 입력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출력 기관은 뭐 모니터, 뭐 프린터, 뭐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출력 기관. 또는 예를 들어서 그 모뎀 같은 거. 요즘에는 모뎀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전화선 연결하는 삐리리 삐리리 뭐 01410 하는 그런 모뎀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컴퓨터에 모뎀이 안 달려올 때는 모뎀이라는 거를 별도 모뎀 카드를 달아야 되는데, 걔는 인푸트 아웃푸트를 동시에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화선하고 연결을 해서 인푸트 정보,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 자, 이번 아웃푸트. 그럼 내가 또 천리안 하이텔 누리누리에 접속해가지고 내 의견을 공개 게시판이나 다른 곳에 파일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인푸트 아웃푸트가 함께 붙어있는 기관이든지, 인푸트는 잘 되는데 아웃푸트 성능이 좀 떨어지든지, 또는 아웃푸트는 잘 되는데 인푸트가 잘 되든지, 뭐 이런 형태는 인성과 식신상관의 관계라고 보면 되는 거고, 사주의 인성과 식신상관이 함께 작용을 한다면 인푸트 작용과 아웃푸트 작용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하자면 먹고 싸고, 먹고 인푸트, 배출하고 아웃푸트, 공부하고 펼치고, 배우고 써먹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형태들이 인성식상의 작용이라고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럼 보통은 받으면 보내고, 받으면 보내고, 받으면 보내고. 공부 학문 쪽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직업 자체가 계속 공부 연구하고 다시 발표하고, 공부 연구하고 발표하고, 원리를 탐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또 펼쳐내고, 이런 형태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뭐 이런 용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사주에 그래서 인성과 식상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들을 보는데, 보통은 가장 빨리 함께 작용하려면은 사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될까? 가장 빨리 작동하려면은 한 간지에 붙어 있거나, 한 간지에, 뭐 천간은 인푸트, 지지는 아웃푸트, 또는 위에는 아웃푸트, 지지는 인푸트, 뭐 이렇게 한 간지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지장간 안에 들어 있거나, 지장간 안에 인성 안에 식신이 들어 있고 식신 안에 인성 지장간이 들어 있거나, 지장간으로 들어 있는 경우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그 구매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출력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공장으로 막 찍어내는 부서인데 뭔가 재료가 잘 전달이 돼 들어와야지, 인푸트가 잘 돼야 내가 이제 출력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구매 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생산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근데 구매 부서와 생산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 무슨 재료를 보내주세요 하면은 하루나 이틀 있다 와. 그러니까 요 생산 부서에서 야, 급한 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 구매해 버리자 해가지고 지장간 인성팀을 만들었어. 그래서 소량 구매할 때는 그냥 자체 생산팀 직원들이 바로 그냥 가게에서 물건 사가지고 온 다음에 영수증 처리해서 나중에 저기 구매팀에다가 갖다 주면은 나중에 정산을 해줘. 안 그러면은 물건 좀 갖다 주세요, 재료 좀 사다 주세요, 서류 넣어가지고 그거 뭐 결제 도장 받고, 그럼 일주일 후에 물건이 오니까. 이런 경우 지장간적 작용으로 자체 내에서 해결해 버리는 거. 가령 집에서 가끔 그런 집 있죠. 밥 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밥 먹기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가끔 그런 집 있죠. 요즘엔 그러면 좀 욕먹죠. 요즘엔 먹은 놈이 치워, 먹은 놈이 차려. 요즘엔 약간 이런 식인데, 근데 약간 옛날 집은 그런 거죠. 그럼 밥 차려주는 사람은 엄마고, 그리고 뭐 밥 먹는 사람은 뭐 남편이나 아이들이죠.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일주일 친정 가 있으면, 그럼 자력해야죠. 그러면 이제 아들 둘하고 아버지 혼자 남았는데 셋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해서 네가 밥 차려, 야 네가 좀 밥 차려, 뭐 이런 경우가 자체 해결, 그런 경우가 지장간 내에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작동하는 거는 한 가지로 붙어 있거나 위아래로, 또는 식신 안에 인성이 들어있거나 인성 안에 식신이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빠르게 작용하지만 단점은 일정 규모 이상 커지기 어렵다. 부인 없으면 남편과 자식이 알아서 라면을 끓여 먹긴 하지만 그 개수와 양이 한정돼 있다. 뭐 라면까지는 끓이는데 비빔밥은 못 해먹더라, 뭐 김치찌개는 못 끓이더라, 뭐 계란 후라이 정도는 해먹더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빨리 작동하는 거는요, 인성 식신 외에도요, 재극인도 그렇고요, 재성과 인성이 따로 떨어져서 작동을 하든가, 아니면 재성 안에 인성이 들어있든가, 아예 인성 안에 지장간으로 재성이 들어있든가, 이러면 빨리 작동을 해요. 단점은 한계가 있어.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월급을 안 주는 그 기업 대표를 잡아다가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근데 이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뭐 재판 걸리는데 1, 2년씩 걸려. 그러면 언제 그 인건비를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그 고용노동부 안에는 고용노동부 직할 사법경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법경찰대, 그 사람들은 직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찰이나 검찰의 손을 안 빌려도 돼. 그게 지장간 경찰이에요. 지장간 경찰. 대신에 활동은 노동부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어. 뭐 소매치기 이런 건 못 잡아. 월급 안 준 거 이런 것만 처벌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규모, 대신 빨리 작동해. 즉시 조사를 하다가 당신 안 되겠군, 당신 바로 내가 잡아 넣어야겠어, 바로 당신 고발이야,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지하철 방범수사대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뭐 이름이 바뀌었나? 제가 30년 전에 20살 때 지하철에서 장사를 아르바이트로 한 적이 있는데, 승차하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0원짜리 지갑 하나, 라이터로 지져도 안 타는 칸가루표 지갑, 제가 이렇게 이제 판 적이 있는데, 근데 지하철의 잡상인들이라 그러죠. 아니면 그 이제 전문용어로 기아바이라 그러고,
이제 약간 안 좋은 용어로 잡상인이라 그러는데 학비를 벌려고 지하철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경찰한테 2번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2번 들어갔어요. 그 별거 없어. 하룻밤 유치장에서 경찰서 유치장이 있어요. 저 교도소 말고. 교도소 가기 전에 일단 경찰서에서 임시로 가둬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 2번 가고 나서 내 다시는 지하철 장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왜 그러냐면 무슨 재판받고 벌금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 하룻밤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 5시, 4시에 그 새벽에 열리는 직결심판소로 가가지고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직결심판소에 가서 판사가 지하철 장사 벌금 5만 원 땡땡 하면 벌금 5만 원 내고 풀려나는 거예요.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뭐 구류 뭐 이런 구속 이런 건 안 시키니까. 근데 그 지하철 유치장에 갇혔는데 밤 12시 새벽 1시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주치폭력군, 술 먹고 행패 부린 사람, 그 사람들이 한두 명 잡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새벽 3, 4시 정도 되면 유치장이 가득 차. 그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들은 아침 되면 풀어주거든요. 이렇게 벌금 좀 때린 다음에. 그게 지옥이야. 다른 게 지옥이 아니야. 유치장은 아주 편해. 나 혼자 있을 때 거기서 책 보거든요. 잡힐 거 대비해서 책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냥 그 술 먹은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고 뭐 누구 불러와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밤새 오바이 타고 나 아파 그럼 119를 불러서 또 병원 가고 밤새 난장판이야. 아무튼 이 지하철에는 일반 경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 잡상인과 앵벌이를 전문으로 잡는 소매치기를 잡는 지하철 방범수사대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하철 내에서만 잡아. 예전에는 지하철 청경들이 지켰는데 지하철 청경도 일종의 지하철 지장관 경찰이죠. 근데 청경등 말을 잘 안 들어. 당신이 뭔데?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경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원래 소매치기 잡으려고 했는데 요즘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소매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잡기 쉬운 앵벌이하고 저기 뭐죠? 기아바이 장사꾼. 근데 또 앵벌이를 잡아가면 또 민심이 안 좋아지거든. 막 이렇게 장님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가는데 그 사람 잡아가면은 사람들이 경찰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가장 만만한 게 누구야? 잡상인. 네, 그 덕분에 2번이나 잡혀갔어. 그런 것들이 지장간에서 활동하는 기운들이라고 보면 돼요. 재성안의 인성. 뭐 그러면 재성이라는 기관 안에 생각하고 기획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즉시 기획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영화사 내에 자체 작가팀이 있어. 그래서 외부의 작품을 전문으로 글을 쓰는 업체로부터 글을 받아와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 직원 중에 작가가 한두 명 있어가지고 간단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방송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지장간 작용, 빨리 작용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형태로 보죠. 자, 오늘 인성하고 식신상관의 관계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죠. 인성 대 식상은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성이다. 배운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관계성이다. 근데 이제 생과 극의 관계로 보자면은 인성이 식신상관을 극하죠. 극한다라는 거는 통제, 컨트롤, 다루다, 관리하다 같은 거죠. 제가 지금 전자칠판을 다루고 있죠. 이제 극하다는 표현이 극을 한다라는 표현이 뭐 이렇게 뭐 혼내고 뭐 이렇게 발로 차고 약간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는데 아니에요. 그냥 영어로 치면 컨트롤.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다 그게 자동차를 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동차를 조종하고 있죠.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를 혼내요? 운전한 사람을 혼내요? 자동차를 혼내는 게 아니죠. 자동차는 죄 없죠. 운전을 그따위로 했으니까 운전한 사람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식신상관을 잘못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옛날에는 요즘엔 별로 안 해요. 옛날에는 뭐라고 많이 표현했냐면 행동거지를 잘못하면 너 그렇게 배웠냐?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네 엄마가 그러라고 가르쳤냐? 네 선생님이 그러라고 가르쳤냐? 지금 이거 누구 혼내는 거죠? 지금 자동차를 혼내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혼내고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식신상관을 컨트롤하는 주된 에너지가 인성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식신상관의 컨트롤 장치가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식신상관은 뭐냐면은 비경겁제의 행동이니까 나의 말이나 표현,
뭐 재능, 뭔가를 드러내고 펼쳐냄, 뭐 가르치고 펼침, 뭔가를 보여주고 밝히고 기르고 키우고 관리하고 먹이고 재우고 이런 것들이 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감성계의 영역들이 이게 다 식신상관인데 비경겁제는 식신상관을 생하게 돼.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비식 관계는 하고 싶은 걸 하다. 그럼 인비식의 관계는 하고 싶은 거를 허가받아서 하다. 하고 싶은 거를 고민해서 하다.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서 하다. 하고 싶은 일을 컨트롤하면서 하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인성 없고 비식만 있으면 컨트롤 안 하는 건가요? 아유, 컨트롤 하면 되지. 컨트롤 장비가 견제 장치가 잘 갖춰졌느냐 아니면 견제 장치 없이 하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죠. 가령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강아지가 훈련이 되게 잘 돼 있고 공격성도 없고 아주 귀여워. 그래서 절대 물거나 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목줄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는 강아지에 대한 컨트롤 장치를 갖추지 않고 일단 강아지를 생해주러 간 거죠. 너 마음껏 한번 뛰어놀아 봐. 라는 거.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강아지는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목줄을 하게끔 나라에서 법으로 돼 있고 안 그러면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꼭 보면은 꼭 인명사고가 난 그 동물이 강아지가 사람을 물고 나면은 꼭 주인이 꼭 하는 말이죠. 우리 개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개는 절대 그런 개가 아니에요. 근데 물어. 뭐 이런 거. 자기만 안 물어. 남은 잘 물어. 이런 거. 자, 아무튼 인성과 식신의 작용은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보죠. 비식으로 돼 있는 사주가 있고 인비식으로 돼 있는 사주가 있다고 쳤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우선 작용 속도는 누가 빠르겠어요? 맞아요. 비식이 빨라요. 인비식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허가를 받아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돼. 시간이 겁나게 많이 걸려요. 시간이. 경찰의 비유를 해보죠. 경찰은 허가된 일만 할 수 있어요. 막 맘대로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단 체포하거나 누구를 막 무조건 구타를 하더니 난 경찰이야 그래도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이 있어야 되고 뭐 누구를 구금하려고 그래도 법적 근거가 있어서 체포영장을 받는 게 뭐죠? 체포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판사로부터 허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색을 하려고 그래도 맘대로 수색하면 안 돼. 수색영장을 받아와야 돼. 그게 수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야. 그런데 수색영장 받으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게다가 절차도 복잡해. 조건도 까다로워. 어떤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딴 걸로 수색하지 마라. 그런 걸로는 체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경찰들이 활동하는 액션 영화를 볼 때 아이고 답답해. 제가 범인인데 왜 못 잡는 거야. 수색영장이 없어서.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여. 뭐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어서 아유 왜 저 범죄자를 내보내주는 거야. 아직 판사의 허가가 안 떨어져서. 그럴 때 보통 액션 영화에서 흔한 클리셰가 뭐냐면은 자경단이 경찰이 풀어준 자경단을 경찰이 풀어준 범인을 그 피해자의 부모 같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처단하겠다. 그 사람들은 허가가 필요 없어. 내 감정대로 하면 되는 거야. 물론 나중에 이제 사후에 이제 그걸 잘했니 못했니 해가지고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비식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들은 빠르게 작용하는 일에 매우 유리하고 인비식으로 되어 있는 사주는 신중하게 작업해야 되는 일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사주 명리는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잘 됐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 우주는 다 완벽한 거라서 사주의 개별성들이 어떤 면에서 편중되어 있거나 뭐가 빠져 있거나 뭐가 많거나 할지 몰라도 그게 단일 사주로만 봐서는 뭐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게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너무 과도하게 뭐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게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우주 전체적으로 조금 폭 넓혀서 볼 때는 이런 애가 있으니까 이런 애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편중되니까 저렇게 편중된 사람도 있는 거구나. 그럼 그 둘이 합치면은 완벽해지겠구나. 이런 형태죠. 군사무기 업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전쟁사 매니아니까 그 초창기에 탱크가 만들어졌는데 1차 대전 때 탱크라고 하는 무기가 만들어졌어요. 철갑을 두르고 적진의 참호를 통과할 수 있어. 대포 맞으면 곤란하지만 총탄 정도 기관총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어. 자, 2차 대전이 됐어. 전쟁 끝나고 20년 후에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탱크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탱크는 튼튼해야 되고 철갑을 둘러야 되고 공격력도 강해야 되고 빨라야 되고 뭐 그러니까 빨라야 근데 빠르게 되면 탱크가 무거우면 안 되고 그렇죠. 가볍게 만들자니 방어력이 약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탱크를 만들 수가 없어. 빠르고 튼튼하고 화력도 강하고 잘 피하고 이걸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 끝에 탱크의 원조 국가인 영국에서는 탱크를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째, 순항전차. 둘째, 보병전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병전차는 느려도 돼. 보병하고 같이 다니거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속도만 나면 돼. 그 대신에 떡장갑을 둘러. 아주 그냥 웬만큼 대포를 맞아도 안 터지게끔 장갑을 두껍게 대신 무거워. 뭐 빠르지가 않아. 그래서 보병들이 전부 다 전차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토치카 역할을 해서 이 전투를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무겁지만 느린 보병전차.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빠른 전차. 대신 빠른 전차는 무거우면 안 되니까 장갑이 약해. 한 대만 맞으면 터져. 스쳐만 가도 터져. 대신 속도가 50km, 60km를 달릴 수가 있어. 이 두 가지 종류의 전차를 만들어서 보병과 함께 보병전차가 전진을 하다가 적이 허점을 보이면 그때 얼른 순항전차를 그냥 번개같이 기병대처럼 날려보내가지고 적의 뒤를 갖다 쳐가지고 교란을 시켜. 자, 그러니까 이쪽 전차만 보면 아우 쟤는 너무 무겁잖아.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쟤를 보면 아 쟤는 너무 허약하잖아. 빠르긴 한데 저 잘못 만든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대를 조합하면 완벽해져. 완벽해져.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 현대 시대에는 빠르면서도 튼튼한 전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비행기를 만들 때 폭격을 하기 위한 비행기와 공중전을 하기 위한 전투기를 따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F-16 같은 전투기는 폭격도 하고 전투도 하고 만능 전투기로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갈라져서 전문화시켰다가 통합해가지고 장단점을 같이 가지게 했다가 하는 형태예요. 자, 인비식의 관계에서 인성과 식신을 이제 비겁은 당연히 무조건 있겠죠. 일간이 비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인푸트, 아웃푸트 행동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형태가 돼요. 자, 이제 이걸 확장해 보죠. 확장. 만약에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의 구조가 인비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기획을 하고 텐트를 어떻게 지을까 막 고민을 하고 텐트의 원리를 연구하다가 드디어 텐트를 한 달 만에 만들었다. 비식이면 바로 3일 만에 만들었다. 한 달 동안 만들다 굶어 죽는 수가 생기겠네. 이제 아무튼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게 세상에 나 혼자 살 때 얘기예요. 세상에 나 혼자 살 때 얘기. 근데 만약에 수천 명의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야. 내가 식상을 쓰려고 할 때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의 행동을 누군가 통제, 관리, 감시, 승인한다. 그래서 가끔 직장인들이 늘상 직장에서 행정사무를 보는 분들이 늘상 하는 일이 아 이거 과장님한테 결제 받아야 돼. 야 이거 견적서 제출해서 이거 결제 받아. 야 다음날 이거 재료 내보낼 때 저 아무개한테 승인 받아. 결제 받아. 이게 일종의 식신상관의 행동을 하는 것을 허가받는 행동이죠. 그래서 만약에 빠꾸가 나올 수도 하지 마 할 수도 있는 거고 해도 되는 거고 대신에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면은 내 잘못이 없는 거죠. 이게 지시권자가 잘못된 거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성하고 식신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사람이 생긴다가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자격까지 내가 갖추면 내가 스스로 허락한다. 내가 스스로 승인한다.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말단으로 내려갈수록 자율권이 없고 대체로 좀 계급장이 높아질수록 자율권이 많아지죠. 스스로 허가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허락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참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 인성이 있고 여기에 식상이 있으면 자, 만약에 사회궁에 식신상관이 가득해. 근데 나는 인성 가진 사람이야. 만약에 여기도 인성이라고 막 이렇게 쳐봐. 그럼 이게 어떤 구조일까? 사회의 식상을 통제, 관리, 승인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인생 전반부에는 내가 식신상관을 쓰다가 미래에 나 같은 사람한테 식신상관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인성의 통제를 받으면서 식신상관을 쓰다가 젊었을 때는 일단은 사주가 일주와 시주가 작동되는 중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내가 식신